자,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하게 이거 중간수익 공제에 대해서는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되게 현실에서도 그 진짜 노무사 일하면서 상담할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해고를 다투고 있는데 그 다른 회사 가서 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월급이 뭐 양쪽 회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아, 요런 식으로 돼서 그 초과액을 넘지 않으면은 그럴 거라면 어차피 이거는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왜냐면 A 회사, 원래 회사에서 나를 해고한 회사에서 이건 다 공제를 할 거니까.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됐으니까 원직 복직되고 해고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라 라고 결정이 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내가 패소할 수도 있죠. 근로자가 패소할 수도 있어요. 해고 원직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당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돈 받을 일이 없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가서 일했으면 요거라도 수입을 올려야 아파트 대출금 갚고 카드 대금 갖고 하겠죠. 그런 건 있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승소하게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그 해고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더라도 이것만큼 공제가 되고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서 드라마 보나 비회사 나가가지고 쎄빠지게 일하나 똑같을 수가 있다.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1번 문제보다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너무 그냥 빤한 판례, 그냥 몸판례인지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논점들을 주면서 다 알려주고 있죠. 사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런 거 너무 좀 저기 했는데, 이거는 이거 100만 원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것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도로 해가지고 30% 46조 규정이 적용되는 거, 그 판례를 정확히 알아서 이걸 초과하는 것을 한도로 해가지고 중간수익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56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맞춰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비교 판례로 넣었어요. 이건 24년도 4월달, 지금 불과 지금 몇 달 안 된 최신 판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것도 똑같이 부당하게 해고돼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돈을 이렇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을 건데, 근데 이 사례는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는 A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다른 회사 가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 대응하는 기간 동안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해고된 회사로 복직을 해가지고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제공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그 전액을 다 공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실제 사안이 뭐였냐면, 그 원장이었는데, 그냥 원장이면은 어떤 그 기관에서 대표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해고가 된 이후에 복직을 시켰는데, 같은 원장으로 복직을 시킨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직원으로 그냥 교사였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어린이집이었나 뭐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윗자리에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복직을 시켰는데 약간 대리로 일단 복직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럼 대리 월급이랑 부장 월급이랑은 다르죠. 그래가지고 대리 월급에 해당하는 거를 그 이제 그 일은 한 거니까 그 임금을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 해고에 대해서 다퉜겠죠. 그래서 복직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다 제대로 똑바로 지급을 해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부장 월급을 받다가 부당 해고가 돼서 복직을 잠시 저기 복직을 한 게 대리로 복직을 해가지고 대리 업무를 하면서 대리 월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당 해고가 받아들여져서 그럼 부장으로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부장이 대리로 내려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부장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원직 복직에서 부장으로 올라갔고, 그 해고 기간 동안 부장의 월급을 원래 다 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장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장 월급이 다 나올 건데, 그럼 이 대리로 일해가지고 대리로 받은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죠. 월급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는 거고, 이 46조를 적용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벌어왔을 때 이게 46조를 적용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이게 중복이 안 되잖아요. A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안 당했으면 B 회사를 갈래야 갈 수가 없죠. 이렇게 600을 벌래야 벌 수가 없죠. 이건 이렇게 지금 그 상호 뭐라 그래, 법률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있는 거고,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관계죠.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A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고 그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복직해서 일을 한 게 A 회사로, 다른 회사를 간 게 아니고 A 회사로 도로 간 거예요. 다만 부장 직급으로 부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장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해고 기간 동안은 대리로 복직해가지고 대리로 잠시 들어와서 대리 업무를 하면서 대리 월급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부당해고가 승소를 해가지고 부당해고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원래 부장직이었으니까 부장 월급이 다 만약에 이제 다 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임금 총액으로 나오니까. 그럼 부장 월급을 다 받을 건데, 그러면은 이거 대리 월급은 어떻게? 그럼 이것도 그냥 부장 월급도 받고, 내가 대리로 일하면서 받은 대리 월급도 받고, 이건 이중이득이다 이거죠. 어차피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지만 너가 출근했잖아. A 회사로 똑같이 출근한 거고, 다만 그 해고 기간 동안 네가 원래 부장이어서 부장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해고 기간 동안 대리 일을 한 것뿐이지. 어쨌든 그냥 부장을 했어도 어차피 너는 A 회사에 어차피 해고 안 당했어도 어차피 A 회사로 나와서 일을 한 거고, 지금 해고 기간 동안 일한 것도 어차피 A 회사로 나와서 일한 거기 때문에 네가 잠시 대리 일을 해서 대리 월급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부장 월급으로 다 계산해서 제대로 받을 거면 그러면 대리 월급은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지. 이거를 뭐 전액에서 청구액에 당연히 공제를 해야지. 이거를 중간수익 공제 이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아까 여기처럼 그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명확히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판례예요.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예. 같은 논점이지만 결을 달리하는 다른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객관식에서도 앞으로 노동법 뭐 내년 4월 문제니까 내년 노동법 1차 그 다음에 2차에서도 이번에는 이런 논점으로 이렇게 공제하는 논점으로 나왔으면 이때는 여기는 지금 전액을 청구해서 공제하면 안 되는 논점으로 이것도 2차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판례까지 이게 최신 판례여가지고 이제 그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보니까 이거랑 연결되는 논점이어서 아마도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2024년도 최신 판례를 보면서 요렇게 지금 그 같은 회사에서 요렇게 되는 경우는 전액을 청구해서 공제하네. 근데 이건 전액에서 청구를 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46조의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근로기준법 46조를 갖고 와서 그 휴업수당 그 70% 기준 그래서 30%를 한도로 해가지고 하는 그 중간수익 공제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같이 그 문제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물음 1번 2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도 이렇게 요 두 문제를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2명의 직원이 있는데 똑같이 부당해고를 했는데 직원 갑은 이렇게 그 해고 기간 동안 다른 비회 회사 가서 이렇게 임금을 벌어왔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직원 부당해고된 을은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냥 A 회사에서 다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복직해서 근무를 했는데 어떤 그 다른 직위 밑에 하급 직업을 일해가지고 원래 부장 월급을 못 받고 이렇게 대리 월급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렇게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냈어도 되게 문제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최신 판례를 반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무 최신 판례는 조금 살짝 이렇게 좀 거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2차 시험일 기준으로 진짜 바로 한두 달 전 혹은 두세 달 전 판례는 조금 너무 최신 판례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논점도 이거와 비교해가지고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앞으로 나올 거다. 내년 2차 시험, 내년 1차 시험, 내후년 앞으로 쭉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중간수익 공제에 관한 거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판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안 그러면 계산이 들쭉날쭉으로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이 100만 원을 공제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 700만 원을 기준으로 30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100만 원은 별도로 공제가 안 된다. 판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600만 원 임금 이거는 이제 딴 살림 차린 거 이거는 중간 수입으로 공제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한도가 있다. 그 한도가 뭔데? 46조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이 휴업수당이 뭔데? 70% 이게 마지노선이야. 그러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30%가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면은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침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은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30%까지가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해서 30% 금액인 1800에 30% 540만원을 기준으로 얘는 빼고 얘는 아예 계산하는 거 아니고 얘는 구제기금이니까 월급인 600만원 가지고 임금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평균 임금 휴업수당은 임금 기준으로 70%고 임금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540을 요 600만원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60만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540까지만 공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60만원은 갑이 다른 회사 가서 쎄빠지기 일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소득이니까 이거는 갑이 갖고 가야 된다 이거죠.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건드릴 거면 30% 540만원을 한도로 건드려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540이고 1800에서 540을 빼면 12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인건 상당액은 126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